이력서 수준 보니까 시간 아깝다. 박상무의 냉소적인 목소리가 면접실에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전 9시 중 경기업 판솔테크의 본사 15층 면접실이었죠. 정장을 맑음이 차려입고 두툼한 포트폴리오를 든 지원자들이 복도에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표정으로 마지막 점검을 하며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 사이로 한 명의 청년이 조용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낡은 정장에 달아해진 구두, 그리고 손에는 작은 수첩 하나만 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의 화려한 정장과 명품 가방들 사이에서 그의 모습은 유독 눈에 띄었죠. 한지우는 차분하게 의자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 에이, 저 사람 진짜 면접 보러 온 거야? 복장부터 뭔가 이상하지 않아? 요즘 누가 저렇게 입고와 경쟁률이 높아서 그런가? 별 사람이 다 오네. 이력서도 제대로 준비 안 해온 것 같은데 지원자들의 수근거리는 소리가 지은의 귀에 들렸지만 그는 태연하게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라앉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면접실 안에서는 박상무가 고급 양복에 반짝이는 명품 시계를 찬 채로 지원자들의 서리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52세의 그는 이 회사 인사팀 상무로 15년간 근무해온 베테랑이었죠. 그의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스펙이 곧 치력이고 겉모습이 곧 그 사람의 수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지원자들 어때요? 상무님, 옆에 앉은 이하진 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38살의 그는 항상 박상무의 눈치를 살피며 행동하는 타입이었죠. 대부분은 그럭저럭 준수한 것 같은데 박상무는 서리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좀 그러네. 아까 복도에서 본 그 친구 말이야. 이아진은 지원을 떠올리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분 말씀이시군요. 확실히 좀 요즘 애들이 면접을 장난으로 하나 복장부터 성의가 없어. 박상무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면접실 한쪽에는 오윤서 팀장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34살의 그는 인사팀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핵심 인지였죠. 다른 두 사람과 달리 그는 지원자들의 복장보다는 준비해온 자료들과 답변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력서나 복장보다는 그 사람의 인성과 답변의 깊이를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윤서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지만 박상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윤서 팀장, 그런 감성적인 생각은 집에 두고 와. 회사는 실적으로 말하는 곳이야. 하지만 경험이 쌓이면 알게 될 거야. 첫 신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지. 오윤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화가 벌어질 때마다 그녀는 답답함을 느꼈지만 혼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다음 분 들어오세요. 드디어 지은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가 걸어 들어오자 박상무와 이하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의자에 앉는 지은의 모습에서는 묘한 품격이 느껴졌지만 박상무는 이미 첫인상에서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이력서부터 보죠. 지은이 조심스럽게 A4 용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작성된 이력서였지만 화려한 스펙이나 자격증은 없었죠. 박상무는 이력서를 대충 훑어본 후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력이 많이 아쉽네요. 학력도 그렇고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결론이 내려진 듯한 차가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지은은 차분하고 진정성 있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수사나 과장된 표현 없이 진솔하게 자신의 생각과 포부를 털어놓았죠. 하지만 박상무의 표정은 점점 더 시큰둥해져갔습니다. 이하진 역시 상무의 기색을 살피며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오직 오윤서만이 지은의 말에 집중하며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왜 우리 회사에 지원하게 되었나요? 오윤서가 따뜻한 목소리로 질문했습니다. 지은은 눈을 반짝이며 회사에 대한 자신의 분석과 비전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통찰과 구체적인 개선 방안까지 제시했죠. 오윤서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들어본 것이 언제였던가 10일 정도로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상무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박상무가 지은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면접에 이런 복장으로 오시면 좀 곤란하지 않나요? 회사는 놀러 오는 곳이 아니거든요. 순간 면접실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하진은 민망한 듯 시선을 피했고 오윤서는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잠시 침묵하다가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 신경 쓰겠습니다. 앞으로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박상무가 비꼬듯 말하며 이력서를 탁자에 던졌습니다. 이력서 수준 보니까 시간 아깝, 다음 사람이나 부르지. 그 말에 이하진은 당황하며 박상무를 바라봤고 오윤서는 분노를 참으며 주목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담담하게 마지막까지 답변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보세요. 오윤서가 기회를 주려 했지만 박상무가 손을 저으며 막았습니다. 됐어요. 충분히 들었으니까. 지은은 정중하게 일어나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 면접실 문이 닫히고 지은이 나간 후 박상무는 이하진에게 속삭였습니다. 완전 시간 낭비였네. 애초에 서류에서 걸렸어야 했어. 그러게 말입니다. 요즘 지원자 수준이. 이하진도 마찬가지를 치며 웃었습니다. 오윤서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이 회사의 현실이었고 그녀 혼자서는 바꿀 수 없는 일이었죠. 복도를 걸으며 지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박상무의 태도, 이하진의 맞장구, 그리고 오윤서의 따뜻함까지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한솔테크 인사팀 사무실에는 면접 결과를 정리하는 바쁜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박상무는 커피를 마시며 여유롭게 합격자 명단을 검토하고 있었죠. 이하진 대리 그 지저분한 친구 결과는 어떻게 처리했어? 그분 말씀이시죠? 당연히 탈락으로 처리했어. 이하진은 능숙하게 대답하며 지은의 이력서를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 떨어지는 소리가 사무실에 메아리 쳤죠. 잘했어. 우리 회사 수준에는 전혀 안 맞으니까. 박상무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초에 왜 서리를 통과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근처에서 업무를 보던 김 대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복장부터 진짜 별로였잖아요. 요즘 잘못해들이 면접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 직원들 사이에서 지은에 대한 뒷담화가 이어졌습니다. 모두들 그날의 면접을 떠올리며 고개를 저었죠. 오윤서만이 자리에서 조용히 일하며 대화에 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은의 답변 내용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다른 지원자들과는 다른 깊이가 있었는데 왜 아무도 그것을 주목하지 않는 걸까요? 윤서 팀장은 어떻게 생각해? 박상무가 갑자기 오윤서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답변 내용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윤서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표했습니다.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네. 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니야. 박상무가 핀잔을 주며 웃었. 실력이 있으면 복장도 제대로 갖춰 입을 줄 알아야지. 기본도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실력이겠어? 그렇죠. 첫 신상이 그 사람의 전부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이하준이 박상무의 편에 서서 마찬가지를 쳤습니다.
오윤서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자, 이제 다음 프로젝트 준비나 하자. 오늘 채용 거는 이걸로 끝. 박상무가 손을 탁 치며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전체에 경쾌한 분위기가 흘렀죠. 모든 직원들이 각자의 업무로 돌아가며 바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회사 전체의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경영진으로부터 중요한 공지가 있을 예정이라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야, 너도 들었어?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던데 지분 인수 얘기 아니야? 며칠 전부터 임원들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 설마 구조조정은 아니겠지?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안한 추측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상무 역시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15년간 이 회사에서 승승장구해 온 그였지만 경영진의 변화라는 것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상무님 혹시 무슨 얘기 들으신 거 있어요? 이아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나도 정확한 건 모르지만 아무래도 투자나 인수 관련된 얘기인 것 같아. 박상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오면 인사 시스템도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야. 박상무는 자신감 있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언제나 기득권층 얘기는 위협이 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오윤서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변화보다는 현재 맡은 업무를 성실히 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팀장님은 걱정 안 되세요? 신입사원 한 명이 오윤서에게 물었습니다. 변화가 있다면 그에 맞춰 적응하면 되는 거 아닐까?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약했지. 오윤서의 차분한 답변에 신입사원은 안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이 박상무는 다른 부서 상무들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야, 이번 변화가 우리한테 유리할까? 글쎄,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오면 기존 시스템을 뒤에 쓸 수도 있어. 그러면 우리 입지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 아니야, 우리 같은 베테랑을 함부로 건드리지는 못할 거야. 박상무는 동료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감이 엄습했죠.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이아지는 상무의 눈치를 보며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박상무를 따라가는 것이 안전한 길이었지만 상황이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리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배 직원이 이하진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일단은 지켜보자.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아. 이하진도 확실히 서지 않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실 전체가 불안한 기운에 휩싸인 채로 며칠이 더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 직원 회의 소집 공지가 떨어졌죠. 내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공지문을 본 직원들은 솔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동안 궁금했던 변화의 실체가 드러날 때가 온 것이었죠. 박상무는 양복을 다시 한 번 정도 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자신의 위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가 미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며칠 전 자신이 모욕했던 그 청년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박상무의 오만함도, 이하진의 눈치 보기도, 그리고 오윤서의 답답함도 모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테니까요. 다음 날 오후 2시 한솔테크 대회실에는 전 직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긴장된 분위기였죠. 100여 명의 직원들이 30-35 모여 앉으며 서로 궁금한 표정으로 속삭했습니다.
정말 지분 인수가 확정된 건가? 새로운 투자자가 누구일까? 우리 회사가 어떻게 바뀌는 거야?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인 목소리들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상무는 최전방 자리에 당당하게 앉아 있었어. 고급 양복을 맑음이 차려입고 명품 시기를 살짝 드러내며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죠. 뭐가 바뀌는 우리 같은 핵심 인력은 문제 없을 거야. 그가 이하진에게 속삭했습니다. 당연하죠. 상무님 같은 베테랑을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을 테니까. 이하진도 박상무의 말에 동조하며 안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죠. 변화라는 것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오윤서는 중간쯤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처럼 크게 동요하지 않았죠. 어떤 변화든 성실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팀장님은 정말 담담하시네요. 옆에 앉은 후배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야. 오윤서의 차분한 말에 주변 직원들도 조금씩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김대리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긴장한 채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 혹시 구조조정은 아니겠지? 설마 회사 실적인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오면 뭔가 바뀔 거 아니야. 직원들의 걱정 섞인 대화가 계속 이어졌죠. 그때 회의실 앞문이 열리며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순간 회의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서실장의 정중한 인사에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든 분들을 모신 이유는 중요한 발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더욱 긴장감으로 가득 찼죠. 박상무는 가슴을 쭉 펴고 당당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어떤 발표든 자신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거든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 회사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다는 점입니다. 비서실장이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지분 인수를 통해 새로운 경영 체제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옹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상했던 일이긴 했지만 실제로 듣게 되니 새로운 기분이었죠. 그리고 이와 함께 새로운 대표이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 말에 모든 직원들이 더욱 집중했습니다. 새로운 대표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으니까요. 박상무는 내심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대표와 좋은 관계를 맺는다면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새로운 대표이사님은 앞으로 우리 회사를 이끌어 가실 분입니다. 비서실장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특히 인사 시스템과 기업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말에 박상무는 더욱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인사 업무의 베테랑인 자신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 같았거든요. 이제부터 우리 회사를 인수한 신임 대표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숨을 죽이며 기다렸죠. 문이 열리고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한 남성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박상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이아진은 눈을 크게 뜨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다른 직원들도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성이 바로 며칠 전 박상문과 면접에서 모욕했던 그 청년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지훈이었습니다. 그는 차분하고 당당한 걸음으로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낡은 셔츠 대신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 온화한 표정과 깔끔한 태도는 면접 때와 똑같았죠. 지훈의 차분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상무는 의자에 푹 주저앉으며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아진은 입을 벌린 채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오직 오윤서만이 놀라면서도 어딘가 납득이 간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면접 때 느꼈던 그 특별함의 정체를 이제야 알 것 같았거든요. 저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될 지훈의 자기소개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충격에 휩싸인 채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특히 면접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당황스러움은 이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제 그들의 상사가 된 것이었으니까요. 한지우는 단상 위에서 침착하게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100여 명의 직원들이 모두 충격에 휩싸인 채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특히 박상모와 이하진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며칠 전 저는 이 회사의 면접자였습니다. 지훈이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 전체가 더욱 조용해졌죠. 면접에 참여하지 않았던 직원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저는 이 회사의 대표입니다. 지훈의 담담한 선언에 회의실 곳곳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상모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이력서 수준 보니까 시간 아깝함. 다음 사람이나 부르지 그때에 오만하고 물에 있던 자신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이하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모의 눈치를 보며 함께 조롱했던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워졌죠. 지훈의 이력서를 쓰레기통에 던져넣던 순간도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새 진구를 회장의 아들입니다. 이 말에 회의실 전체가 다시 한번 술 넘었습니다. 새 진구를 빌라면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죠. 그 창업주의 아들이 왜 이런 변장 면접을 했던 걸까요? 아버지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스펙보다 인성을 먼저 보라고 말이죠. 지훈의 설명에 오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접 때 느꼈던 그 진정성과 깊이의 정체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인수를 결정하기 전에 직접 여러분들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박상무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죠. 새 진구를 회장의 아들을 모욕한 것이었습니다. 면접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훈이 박상문 쪽을 잠깐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시더군요. 그 시선을 받은 박상무는 의자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거든요. 이하진도 마찬가지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다르시었습니다. 지훈이 오윤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력서나 복장보다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중요하게 보시다군요. 오윤서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면접에서 보였던 태도를 지훈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앞으로 우리 회사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입니다. 지훈의 말에 직원들이 조금씩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충격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표의 비전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죠. 사람을 겉모습이나 스펙으로 판단하지 않고 진정한 인성과 능력을 보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박상무는 이 말이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15년간 자신이 해온 방식이 완전히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입니다. 지훈이 회의실 전체를 둘러보며 강조했습니다. 직급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을 동등하게 대하는 회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에 많은 직원들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겠습니다. 특히 평소 상급자들의 갑질에 시달렸던 직원들은 희망적인 표정을 지었죠. 저는 한 명 한 명의 태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훈이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말에 박상무는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자신의 면접 태도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생생하게 기억나고 있었거든요. 누가 진정으로 회사와 동료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훈의 시선이 다시 오윤서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면접 당시 유일하게 지훈을 공정하게 되었던 사람이었죠. 앞으로는 그런 분들과 함께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회의실 곳곳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점 더 큰 박수가 이어졌죠. 오윤서도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쳤습니다. 자신의 신념이 인정받는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박상모와 이하진은 박수를 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미래가 얼마나 불투명한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변화는 쉽지 않을 겁니다. 지훈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분명 더 좋은 회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말에 직원들은 더욱 큰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훈이 회의실을 다시 한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인사 시스템에 큰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말에 박상모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분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훈의 선언의 회의실은 다시 한번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하나 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상모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15년간 쌓은 자신의 위치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무님 괜찮으세요? 이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박상무는 대답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새 진구를 회장의 아들에게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생각하니 온몸이 떨렸죠. 이력서 수준 보니까 시간 아깝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하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상모의 눈치를 보며 함께 조롱에 동참했던 자신의 행동이 후회되었죠. 지훈의 이력서를 쓰레기통에 던져놓던 순간도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이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박상모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동안의 오만함은 온데간데였고 초라한 모습만 남았죠. 한편 오윤서는 복잡한 마음으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면접 때 자신이 보였던 태도를 지훈이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팀장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후배 직원이 달려와서 축하했습니다. 새로운 대표님이 팀장님을 높게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 뭐라고 말하기엔 일러 오윤서가 겸손하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설렘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신념이 인정받았다는 것이 기뻤거든요.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는 오늘의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야, 너 면접 때 있었어? 박성무가 정말 저렇게 말했어? 응, 나도 들었어. 완전 무례하게 굴더라. 새 진구를 회장 아들인 줄 알았으면 그랬을까? 그러게 말이야. 이제 어떻게 되려나? 직원들은 박상모의 운명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그동안 그의 각질에 시달렸던 사람들은 속으로 쾌한을 느끼기도 했죠. 김 대리는 며칠 전 지훈을 조롱했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복장부터 별로였다고 말했던 것이 생각나며 얼굴이 화근거렸죠. 우리도 조심해야겠어. 새로운 대표님이 다 기억하고 계실 거야. 동료에게 말하며 반성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 사이 지훈은 임시로 마련된 대표실에서 회사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면접 때 느꼈던 이 회사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갈 계획이었죠. 특히 인사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이 시급했습니다. 비서실장님, 인사팀 관련 자료를 좀 더 자세히 보여주세요. 네, 대표님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훈은 박상모의 인사 기록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15년간의 근무 기록 중에는 분명 좋은 점도 있었지만 최근 몇 년간의 평가 방식에는 문제가 많았죠. 겉모습과 스펙에만 치중한 채용, 상급자에게만 잘 보이려는 조직 문화 등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진정한 인재를 놓칠 수밖에 없겠네. 지훈이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반면 오윤서의 업무 기록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지원자들을 공정하게 평가하려 노력했고 동료들에게도 따뜻하게 됐다는 증언이 많았죠. 이런 사람이야 말로 진정한 리더감이지. 지훈은 오윤서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그날 저녁 박상무는 집에 돌아가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을 수도 없었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말하기가 부끄러웠거든요. 여보,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아내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도 박상무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속으로는 큰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15년간 쌓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이 아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서도 계속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죠. 상무를 따라 한 행동들이 모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내일부터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이 아진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첫 세술이 모두 의미 없게 되어버린 상황이었거든요. 반대로 오윤서는 설렘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새로운 대표의 신뢰를 받는다는 것은 기쁜 일이었지만 그만큼 책임감도 무거웠죠.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건가? 그녀는 오랫동안 꿈꾸었던 공정한 조직 문화가 실현될지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존 질서와의 마찰도 걱정되었죠. 다음 날 아침 회사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조심스럽게 대화하며 눈치를 봤죠. 박상무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지만 예전처럼 당당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향했죠. 이 아진도 마찬가지로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보였거든요. 후배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박상무는 겨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할 기력조차 없어 보였죠. 그때 지은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죠. 지은의 정중한 인사에 직원들도 서둘러 인사를 했습니다. 박상무와 이하진은 특히 깊게 고개를 숙였죠. 오늘부터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은의 말에 모든 직원들이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시대의 막이 오르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죠. 먼저 인사팀 전면 개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은의 단호한 선언에 사무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박상무는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죠.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듣게 되니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기존의 채용 방식과 인사평가 시스템을 완전히 바꿀 예정입니다. 지은이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겉모습이나 스펙보다는 그 사람의 진정한 능력과 인성을 보는 시스템으로 말이죠. 오윤서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바라왔던 변화가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박상무님, 지은이 박상문을 직접 부르자 그는 벌떡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네, 대표님.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였고 떨리는 목소리 만나봤죠.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에 박상무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심판의 시간이 온 것이었죠. 네, 알겠습니다. 박상문과 비틀거리며 지은을 따라 대표실로 향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봤죠. 이 아지는 자신의 차례가 올까봐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대표실 문이 닫히자 박상무는 지은 앞에서 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면접 때 정말 무례하게 그렸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은은 의자에 앉아
박상문을 바라봤습니다. 상무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네, 기억합니다. 박상문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력서 수준 보니까 시간 아깝다는 말이 귀가에 맴돌았죠. 그때 제가 어떤 기분이었을지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지훈의 조용한 질문에 박상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저는 새 진구를 회장의 아들이니까 별로 상처받지 않았어요. 지훈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로 간절하게 취업을 원하는 청년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박상무는 그제야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상무님의 인사 기록을 봤습니다. 지은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15년간 많은 업적을 쌓으셨다고요. 분명 능력 있는 분이시죠. 박상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질책을 예상했는데 의외의 말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채용 방식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은의 말에 박상무는 다시 긴장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다 보니 정말 훌륭한 인재들을 놓쳤을 가능성이 높아요. 맞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박상무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겠습니다. 제가 배우겠습니다. 박상무는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15년간 쌓은 경력을 하루아침에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앞으로는 오윤서 팀장 밑에서 새로운 인사 시스템을 배우셔야 합니다. 박상무는 놀랐습니다. 자신보다 후배인 오윤서 밑에서 일하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거부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며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 앞에서 사과하셔야 해요. 지훈의 또 다른 조건에 박상무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특히 면접 때 함께 있었던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무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한편 사무실에서는 이하진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박상무와 함께 지은을 조롱했기 때문에 불안했거든요. 대리님도 걱정되시죠?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도 면접 때 별로 좋지 않게 행동했거든. 이하진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대표실 문이 열리고 박상문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다행히 쫓겨나지는 않은 것 같았죠. 이하진 대리님, 지은이 이하진을 불렀습니다. 네, 이하진은 벌떡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잠시 얘기 좀 하죠. 이하진도 떨리는 다리로 대표실로 향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죠. 대리님도 면접 때 저를 기억하시죠? 지훈의 질문에 이하진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상무님 눈치를 보며 행동하신 것 같던데 맞나요? 지훈의 날카로운 지적에 이하진은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네, 변명의 여지가 없음. 앞으로는 누구 눈치를 보지 말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세요. 지은의 따뜻한 조언에 이하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네, 하지만 진심으로 변하셔야 해요. 지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공정하고 따뜻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데 힘써주세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하진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두 사람과의 면담을 마친 지은 다시 사무실로 나왔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긴장한 채로 그를 바라봤죠. 오윤서 팀장님, 지은이 오윤서를 불렀습니다. 네, 대표님. 오윤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인사팀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에 사무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오윤서의 승진이 공식 발표된 순간이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님. 오윤서가 깊게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신념을 실현할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오윤서의 승진 발표 후 사무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박상모의 눈치를 보며 침묵했던 직원들이 조금씩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팀장님 축하드려요. 후배 직원들이 하나 둘 오윤서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잘된 일인 것 같아요. 앞으로 많이 달라질 것 같네요. 오윤서는 겸손하게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함께 좋은 회사를 만들어 가요. 한편 박상모는 자신의 자리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아래에서 일해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상무님 오윤서가 조심스럽게 박상모에게 다가왔습니다. 네 팀장님 박상모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호칭조차 어색했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오윤서의 겸손한 태도에 박상모는 조금 놀랐습니다. 승진했다고 해서 거만하게 굴지 않는 모습이 의외였거든요. 제가 배워야 할 사람입니다. 박상모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말이었죠. 이 아진도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지훈과의 면담에서 느낀 것이 많았거든요. 앞으로는 정말 달라져야겠어. 그가 동료에게 중얼거렸습니다. 항상 윗사람 눈치만 보지 말고 옳을 일을 해야지. 그래, 이번 기회에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아. 동료도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지훈은 전 직원을 다시 회의실로 소집했습니다. 새로운 인사 방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위해서였죠. 앞으로 우리 회사의 인사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훈이 단상에서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모든 평가는 공정하게 이루어집니다. 겉모습이나 학벌이 아닌 실제 업무 능력과 인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정말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둘째,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직급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이 말에 많은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상급자의 눈치만 보며 일했던 것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새삼 느꼈죠. 셋째,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훈의 말에 젊은 직원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느낀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훈이 잠시 멈춰서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과거의 실수는 인정하고 반성하되 앞으로의 변화에 집중하겠습니다. 그의 시선이 박상모와 이하진에게 머물렀습니다. 진심으로 변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누구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상모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배척하지 않고 기회를 주는 지훈의 관대함에 고마웠거든요. 이제 박상모 상무님께서 사실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훈이 박상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상모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모든 직원들 앞에서 사과해야 하는 순간이었죠. 여러분, 박상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잘못된 방식으로 일해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죠. 특히 며칠 전 면접에서 지금의 대표님께 정말 무례하게 그렸습니다. 박상모의 고백에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나왔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박상모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달라지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배우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의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이하진도 일어났습니다. 저도 함께 사과드립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무님을 따라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두 사람의 사과가 끝나자 지훈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분명 더 좋은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직원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오윤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쳤습니다. 자신이 꿈꾸었던 회사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박상모와 이하진도 박수에 동참했습니다. 비록 부끄럽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느꼈죠. 자,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입니다. 모두 함께 훌륭한 회사를 만들어 가요. 회의실 전체가 희망적인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한 것이죠.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진정한 동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 내일부터는 정말 다른 회사가 될 거야. 한 직원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러게 정말 기대된다. 모든 직원들이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느끼고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날 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 대신 따뜻한 대화 소리가 들렸고 경직된 표정 대신 희망적인 미소가 보였죠.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한솔테크는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인사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회사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었죠. 오윤서는 인사팀장으로서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번 신입 채용에서는 정말 다양한 인재들이 지원했어요. 그녀가 지훈에게 보고했습니다. 학벌이나 외모보다는 열정과 창의성을 중심으로 평가했더니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훈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새로운 채용 시스템은 회사 내 외부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원자들의 진정한 능력과 인성을 파악하는 혁신적인 방법이었거든요. 박상무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윤선 밑에서 새로운 인사 철학을 배우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했죠. 팀장님, 이 지원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가 오윤서에게 조심스럽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예전처럼 독단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모습이었죠. 이력서는 화려하지 않지만 면접에서 보여준 진정성이 인상적이었어요. 오윤서가 답했습니다. 그분의 답변에서 진짜 열정이 느껴졌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박상무나 진심으로 동의했습니다. 한 달 전에 자신이었다면 절대 이런 평가를 하지 않았을 것이죠. 이아진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상급자의 눈치만 보지 않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게 되었거든요. 대리님, 이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배가 그에게 의견을 구했습니다.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함께 고민해 볼까? 이아준이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예전처럼 권위적이지 않고 동료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이었죠. 회사 전체의 소통 방식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직급에 상관없이 모든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되었고,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해보세요. 팀 회의에서 오윤서가 말했습니다. 신입사원분들의 의견도 정말 궁금해요. 신입사원들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점차 자신감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은 어떨까 생각해 봤는데요. 한 신입사원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오윤서가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덕분에 회사의 창의성과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죠. 지훈은 이런 변화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변장 면접을 통해 확인했던 문제점들이 하나씩 해결되고 있었거든요.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비서실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된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법이죠. 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은
박상무를 따로 불러 대화를 나눴습니다. 상무님 요즘 어떠세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대표님 박상무가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오윤서 팀장님께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변화하려는 의지가 보여서 깊습니다. 지훈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박상물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는 이제 진정한 팀워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죠. 드리님 정말 많이 달라지셨네요. 후배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편하게 일할 수 있어요. 나도 이제야 진짜 일하는 재미를 알 것 같아. 이하진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새로운 채용 시스템의 성과도 눈에 띄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우수한 인재들이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거든요. 이번에 들어온 신입사원들 정말 훌륭해요. 오윤서가 지훈이에게 보고했습니다. 각자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열정이 넘쳐요. 역시 사람을 제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군요. 지훈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의 평판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공정하고 따뜻한 기업 문화로 유명해지면서 더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지원하게 되었죠. 한솔테크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인사팀 직원이 기쁘게 보고했습니다. 특히 젊은 인재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요. 반년이 지난 후 지훈은 전 직원을 다시 회의실로 모았습니다. 변화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였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훈이 진심을 입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함께 만들어낸 변화에 대한 뿌듯함이었죠. 특히 박상모 상무님과 이하진 대리님의 변화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지훈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변화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박상무와 이하진은 부끄러우면서도 기뻤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오윤서 팀장님께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훈이 오윤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신념과 리더십이 이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오윤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꿈이 현실이 된 것에 대한 감동이었죠. 이제 변장은 벗었습니다. 지훈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새로 보게 되었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진정한 변화를 이룬 모든 사람들에 대한 축하였죠. 앞으로도 계속 함께 성장해 지훈이 말에 모든 직원들이 힘차게 박수를 찼습니다. 한솔테크는 이제 정말로 새로운 회사가 되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가치를 보는 회사,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는 회사,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회사로 말이죠. 지훈이 변장 면접은 단순한 반전 드라마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변화와 성장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솔테크에서의 변화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훈이 변장 면접 이야기는 업계 전체에 큰 화제가 되었죠. 그날의 일은 이제 전설처럼 회사 안에서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신입사원 여러분, 우리 회사에 전해 내려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오윤서가 신입사원 교육에서 말했습니다. 바로 우리 대표님의 변장 면접 이야기죠. 신입사원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한 신입사원이 물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 회사가 지금처럼 좋은 곳이 되었답니다. 오윤서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박상무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솔직하게 들려주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언하고 있었죠. 나는 정말 큰 실수를 했었어.
그가 후배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었거든. 그런데 우리 대표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깨달았지. 어떤 걸 깨달으신 거예요? 후배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 박상모의 진심 어린 조언에 후배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진도 이제는 진정한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더 이상 윗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되었죠. 대리님, 이 지원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배가 그에게 의견을 구했습니다. 이력서만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면접에서 보여준 열정이 정말 인상적이었어. 이 아진이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잖아.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진정성으로 판단해야 한다. 한편 다른 회사들도 한솔테크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솔테크의 인사 시스템이 정말 혁신적이라던데 그러게 말이야. 대표가 직접 변장해서 면접을 봤다는 이야기 들었어? 우리도 그런 방식을 도입해 볼까? 업계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죠. 세진 그룹 김세진 회장도 아들의 변화에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지훈이가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그가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변장 면접이라는 아이디어도 기발했고 그 후의 변화 과정도 훌륭해. 우리 아들이 진짜 리더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부인도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정말 남다른 것 같아. 어느 날 지훈은 우연히 길에서 면접을 보러 가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긴장한 표정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한 해 전 자신과 닮아 있었죠. 혹시 면접 보러 가시는 건? 지훈이 친근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면접이에요. 청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성이니까요. 지훈이 따뜻하게 격려했습니다. 겉모습보다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해요. 청년은 고마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가 생기네요. 그 모습을 보며 지훈은 푸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기뻤거든요. 회사로 돌아온 지훈은 오윤서에게 또 다른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팀장님, 우리 회사의 경험을 다른 기업들과도 공유하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대표님, 오윤서가 눈을 반짝이며 답했습니다. 더 많은 회사들이 공정한 채용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인사 시스템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준비해 볼까요? 곧 한솔테크는 사람 중심 채용 문화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많은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참석해서 열띤 토론을 벌였죠. 정말 인상적인 사례네요. 한 참석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대표가 직접 변장해서 면접을 본다는 발상이 정말 기발해요. 중요한 건 변장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지훈은 강조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가치를 보려는 노력이 핵심이죠. 세미나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더 많은 기업들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채용 문화 자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로부터 몇 달 후 지훈은 박상무로부터 특별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표님, 정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박상무가 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채용한 신입사원 중에 정말 특별한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인가요? 지훈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정말 놀라운 창의성과 열정을 가진 분이에요. 박상무가 깊을게 설명했습니다. 만약 예전에 제가 면접을 봤다면 절대 뽑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시죠. 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알게 되었어요. 박상무가 자신감 있게 답했습니다. 그해 연말 한솔테크는 최우수 기업 문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공정하고 따뜻한 조직 문화로 인정받은 것이죠. 이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지훈이 시상식에서 말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함께 만들어낸 변화의 결과입니다. 특히 박상무와 이하진의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들입니다. 지훈이 두 사람을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박상무는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이 전만 해도 저는 정말 잘못된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진정한 리더를 만나면서 변할 수 있었습니다. 박상무의 진심 어린 고백에 청중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제 한솔테크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업 성공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가 되었죠.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지훈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지훈은 아버지 김세진 회장과 통화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지훈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사람을 먼저 보라는 말씀을 덕분에 모든 게 가능했어요. 지훈아, 내가 그 교훈을 실천하는 것이 자랑스럽다. 회장이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이제 정말 훌륭한 리더가 되었구나. 다음 날 아침 지훈은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이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건네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죠. 대표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여러분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지훈이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사무실을 둘러보니 정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딱딱하고 경직된 분위기 대신 활기차고 따뜻한 에너지가 가득했죠. 박상무는 후배들과 즐겁게 업무를 논의하고 있었고, 이아진은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오윤서는 신입사원들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었죠. 정말 아름다운 변화다. 지훈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오윤서가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오늘 새로운 지원자 면접이 있어요. 그래요? 어떤 분들인가?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에요. 모두 정말 열정적이시더라고요. 오윤서가 기쁘게 말했습니다. 좋네. 우리 회사의 새로운 가족들을 만나는 것도 기대되네요. 면접실로 향하는 길에 지훈은 한이전을 떠올렸습니다. 낡은 셔츠를 입고 이 복도를 걸었던 그때의 자신 말이죠. 그때는 단순히 회사의 실태를 파악하려던 계획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면접실로 문을 열며 지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면접 보러 오신 분. 그의 따뜻한 인사에 지원자들도 긴장을 풀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싶어요. 겉모습이 아닌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솔테크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변자는 벗었지만 사람을 새로 보는 마음은 계속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마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하게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